대한민국 청소년 경제 똑똑이 만들기 프로젝트 하이클래스 오늘 그 9번째 시간입니다. 어서 오세요. 재영아, 오늘도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배우는 거야? 그럴걸? 오늘도 전자상거래일걸? 근데 앞으로 배워두면 사기 당할 일은 없겠다. 아 그럼. 아니야. 야, 사기는 알고 있어도 당하는 게 사기야. 그래도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럼 제대로 배워보자고 오늘. 자 선생님 그럼 모실게. 선생님 어서 오세요. 지난번에 우리가 전자상거래 수업을 했잖아. 거기에 이어서 여러분이 겪을 수 있는 전자상거래상 위험 요소들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할게. 여러분은 중고거래 해본 경험이 있을까? 네. 중고거래 어떻다고 생각해? 딱히 나쁠 것도 없을 것 같은데요? 잘 찾아보면 좋은 물건도 있고 가격도 싸요. 저는 누가 쓴 거라서 좀 꺼려지긴 해요. 맞아, 중고거래는 개인이 구입한 물건을 다시 재판매하는 거를 말하는데 최근에는 아주 다양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들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중고나라. 번개장터. 뭐 당근이죠. 특히 요즘 10대 그리고 20대 사이에서는 중고거래 문화가 광범위하게 확산돼 있다라고 한대. 이런 플랫폼들이 활성화되면 당연히 문제점들도 생기겠지. 사기 같은 네. 것들, 이런 것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사기를 당했거나 사기 당한 목격담을 들은 사람이 있어? 나 있어. 아니, 향수를 샀거든? 근데 운송장 조회가 안 돼. 이거 사기 아니에요? 내 친구는 중고를 파는 쪽이었는데 자기 집 문고리에 물건 걸어놨는데 물건 상태 확인해보고 돈 넣어준다고 그랬는데 그냥 돈도 안 넣어주고 그냥 가버렸어. 그러니까 만나서 돈하고 물건을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죠? 그런 게 안 되면 사기당하기 쉽사인 것 같아요. 예방할 방법은 뭐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이트들을 통해서 그걸 조회를 해볼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노스캠이라는 사이트, 그리고 경찰청의 사이버 안전국, 그런 곳에 판매자의 계좌, 그리고 이름, 전화번호로 사기 신고 내역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 그리고 인증 사진을 보통 우리가 보고 구입을 하잖아. 그런 사진들이 어디서 퍼온 사진이거나 아니면 뭐 도용된 계정에서 가져온 사진이거나 이런 것들을 또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판매자가 보낸 안전거래 사이트가 검색을 통해서 나오는지, 이게 정식 사이트가 맞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 도용이면 빼박이죠. 예를 들어서 네이버 페이로 안전결제를 했다, 안전결제를 보내줬다라고 하면은 꼭 예금주가 네이버 페이라고 나와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 그거 외에도 환불을 요구하거나 뭐 가격의 단위가 맞지 않아서 출금이 안 된다거나, 그리고 수수료를 이유로 입금을 또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아 이런 거 완전 의심되죠. 그리고 거기서 보내준 사이트 URL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 HTTPS가 아니라 그냥 HTTP로 시작한다면 그 사이트는 가짜 링크이기 때문에 절대 클릭하면 안 돼. 근데 만약에 모르고 그거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보통 가짜 사이트가 뜨면은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입력하라 라는 이런 창이 뜰 텐데, 거기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았으면은 다행히 개인정보가 유출되진 않은 거니까 사기로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의도적으로 틀리게 입력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 그러면 로그인이 자동으로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거래를 멈춰야 돼요. 오, 자랑스러운 표정. 좋아. 판매자 전화번호가 없고, 그리고 카카오톡 등의 메신저로 연락을 유도하거나, 아니면 나는 직거래를 하고 싶은데 판매자 쪽에서 직거래를 거부를 한다. 사기 확률이 높다? 맞아. 사기일 확률이 높아.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잖아. 그래서 물건을 보통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판매하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의심을 해보거나 직거래로 확인을 꼭 하고 구입을 하는 게 좋아. 그리고 피해를 입었을 때는 이건 사기라는 범죄이기 때문에 112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선생님, 저는 해외 직구를 즐기는데요. 가품을 받았어요. 해외 직구를 통해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명품 보통 구매 대행 업체를 통해서 우리가 직구를 하게 되는데, 구매 대행 업체가 엄청 저렴하게 명품을 내놓은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제를 했어.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배송이 오지 않고 고객센터에 연락을 해도 연락이 되지 않는 거지. 그런 경우에는
분명히 이건 사기 사이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의심을 해보고 신고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 이거 사기 안 당하려면, 제대로 물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식 사이트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사이트들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굉장히 낯선 처음 보는 사이트들도 많이 있잖아. 그런 처음 보는 사이트들은 처음부터 의심을 해보는 게 좋고, 로고도 뭔가 어색하고 사이트도 조악하고, 근데 물건 엄청나게 싸게 팔고 있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되게 사고 싶게 만들고, 이런 것들은 의심을 먼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근데 가짜 사이트들은 워낙 정교하게 만들어가지고 쉽게 구별하기 힘들다고 알고 있거든요. 요즘 사이트 제작자들도 굉장히 공을 들여서 사기를 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주의를 하냐면,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소비자 포털에서 국내외 사기 의심 쇼핑몰 리스트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그래도 찾지 못한다 그러면은 스캠 어드바이저, 그리고 리뷰테이션, 도메인 툴즈, WOT 이런 사이트들을 통해서 신뢰도를 판별해 보고 신뢰 가능한 사이트인지 추가로 확인해 볼 수가 있어. 내가 보고 있는 사이트에서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는지 미리 커뮤니티나 인터넷 포털에 검색을 해보면 피해 입을 확률을 낮출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꼭 알려주고 싶은 게 하나 있어. 뭔데요? 바로 다크 패턴이라는 거야. 비대칭, 그리고 제한, 은밀, 기만, 그리고 정보 숨김 등으로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거나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가 최종 선택을 변경하게 만드는 그런 공격적인 온라인 마케팅 방법 중에 하나야. 이거 설명만 들어도 심각한데, 이 다크 패턴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게 있습니까? 12가지 유형이 있어. 예를 들어서 가격 비교 차단, 바구니에 몰래 넣기, 그리고 뭐 속임수 질문, 숨겨진 비용, 어려운 해지, 주의 집중 분산, 감정적 선택 강요, 개인정보 주커링, 그리고 미끼와 스위치, 위장된 광고, 그리고 강제 연속 결제, 그리고 친구로 위장한 스팸,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음악 스트리밍 사이트 이용해 본 경험 있는 사람 있을까? 저요. 되게 많은 학생들이 스트리밍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 자동 결제를 해지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어려운 절차를 통해서 해지를 하게 하는 게 바로 어려운 해지야. 여러 단계를 거쳐서 해지를 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해지하는 과정에서 귀찮아, 그냥 계속 사용하고 말지, 뭐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게 바로 어려운 해지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지. 솔직히 말씀 듣기 전까지는 그냥 뭘까 싶었는데 뭐 알면서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온라인 속에 도사리고 있는 각종 위험 요소는 꼭 전자상거래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야. 혹시 SNS 금융 사기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어? 청아는 아이돌 팬이야. 네, BTS. 이제 모든 이의 아이돌이지. 그런데 SNS로 어떤 사람이 나도 BTS 팬이에요. 근데 내일 월급이 나오는데 굿즈 구매를 위해서 대리 입금을 해주라는 거야. 그런데 대리 입금 횟수가 늘어나면서 돈은 돌려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청아는 금융사기 피해자가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당해요. 각자 SNS에서 대출 광고를 본 적이 있는 사람, 많이 뜨지 않나? 이런 걸 보고 엄마론, 아빠론으로 불리는 사기라고 볼 수 있는데, 청소년이지만 그러니까 신용정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유혹을 하는 거지. 미성년자가 어떻게 대출을 받아요? 이 사람들은 즉시 돈을 송금해 주겠다고 하면서 부모님 명의의 신분증 그리고 휴대전화 정보를 요구해. 그래서 부모님 통장에 있는 돈을 탈탈 털어가. 그렇게 개인정보를 도용해서. 그래서 부모님과 자녀인 여러분까지 모두 이제 금융사기로 고통받게 되는 거지. SNS나 영상 플랫폼 속에서 광고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에 현혹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야. 이 세상에 거저 얻는 돈은 없어. 꼭 알아둬야 할 지혜야. 너무 쉽게 돈을 준다거나 하는 곳이 있다면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고, 너희들은 특히 미성년자잖아. 미성년자는 신용이 거의 제로라고 볼 수 있는데 미성년자에게 대출을 해주는 곳은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줘야 될 것 같아. 어쩌다가 사기를 당하게 됐을 경우에는 부모님한테 숨기거나 어른들한테 말하는 걸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고 꼭
어른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반드시 신고하도록 해. 네. 그거 중요할 것 같아요. 그냥 숨기면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런 거 모르는 DM이나 뭐 문자나 뭐 이런 거 오면 그거 외면해야지 그걸 하고 호기심에 또 연락해보고 이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뭐 신분증 사진이나 개인정보 같은 거 휴대폰 메모장이나 뭐 갤러리에 저장해 놓고 다니는 경우 많지. 휴대폰 분실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큰일 나겠지. 그 정보를 가지고 그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 대출을 한다거나 뭐 대포폰을 개통한다거나 아니면 휴대폰 소액 결제 알고 있지? 휴대폰 소액 결제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휴대폰 안에 있는 연락처에 있는 여러분의 지인들한테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을 시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그러면 휴대폰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1차적으로는 휴대폰에 잠금 장치가 있잖아. 뭐 패턴 잠금이라든지 지문 잠금이라든지 이런 잠금 장치를 꼭 설정해 놓는 게 중요할 것 같고 휴대폰 초기화를 할 수 있는 킬 스위치 기능을 활용하거나 위치 추적 어플을 통해서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도록 해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중요 어플에 비밀번호 잠금 기능을 걸어둔다면 좀 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복습 퀴즈를 또 해보도록 할게. 쉽지 않다. 첫 번째 문제. 중고 거래 시에 사기 신고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는 청아.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 아, 틀렸어. 어떡해. 정연이. 공정거래위원회? 틀렸어. 정연이. 사기 의심 쇼핑몰 리스트. 저요.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 맞았어.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에서 또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 예. 두 번째 문제. 국내외 사기 의심 쇼핑몰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청아쌤.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 맞았어. 오늘 선생님한테 배운 거 꼭 잘 기억해서 안전한 전자상거래 그리고 SNS 속 금융사기에 현혹되지 않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 오늘 진짜 고생 많았고 다들 안전한 소비생활 하도록 하자. 네, 고맙습니다.